칼슘과 함께 해조 추출물을 공급하게 되면은 병해충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해조 추출물, 해조제 자체가 병해충 예방에, 병해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칼슘 자체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상승 효과를 보자라는 거죠. 칼슘제와 해조제를 같이 쓰게 되면 오히려 병해 피해가 훨씬 더 많이 경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비료사관학교 컨텐츠고요. 지금 해조제에 특화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저번 영상들 짧게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해보면, 정리해보면 해조제는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쓰는 게 바람직한 물질이고요. 특히나 정기, 중기, 후기보다는 좀 장육의 생육, 초중기에 훨씬 더 좋은 물질이에요. 썼을 때 유리한 물질입니다. 왜 유리하냐면 환경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물질들이 해조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생장 호르몬, 자연에서 유래한, 해조류에서 유래한 생장 호르몬이 해조제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육을 좋게 합니다. 그리고 광합성 자체를 양적으로도 촉진할 수 있었고 질적으로도 향상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기작에 의해서 생육이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할 건데요. 해조제 자체가 작물들의 병해를 조금 경감시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해를 경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세포벽 강화이에요. 세포벽 강화입니다. 모든 병해들은 세포 레벨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포벽을 통과해야지 이제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발현이 되는 거죠. 이때 세포벽 자체가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그런 병해들을 똑같이 병에 의한 그런 항원들이 왔을 때 그 항원들을 잘 안으로 들이지 않고 잘 막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포벽을 왜 해조제가 어떻게 튼튼하게 만드는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생육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좀 튼튼하고 건강하면은 병에 덜 걸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조제는 환경 스트레스도 경감하고 식물 호르몬도 많이, 생장 호르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광합성도 촉진시키고 이런 기작을 통해 가지고 생육을 건전하게 합니다. 생육을 건전하게 했기 때문에 병에 덜 걸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병해축 경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SWE가 해조 추출물이거든요. 해조제에는 라미나린이라든가 후코이단 같이 이런 생리활성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생리활성 물질들이 세포 레벨에서 어떤 또 역할을 하냐면, 아까 전에는 스트레스 내성 같은 경우를 좀 증가시켜 준다고 했을 때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기작과 삼투압을 조절하는 기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세포 레벨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면, 식물세포는 병해에 노출이 되었을 때 스스로 이제 자가 면역 시스템을 돌리거든요. 자가 면역을 통해 가지고 병해들을 좀 억제를 하고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역 시스템은 잘 돌아가면 좋은 건데요. 이런 면역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게 바로 이 기능성 물질인 라미나린과 후코이단 같은 친구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해조 추출물에 풍부하게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병해의 피해를 조금 경감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런 라미나린이라든가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해조류, 라미나린과 후코이단 같은 기능성 물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나가가지고 옥신과 지베렐린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좋은 형태의 해조류를 고르는 게 현명하신 방법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기작으로는요, 세포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건데요. 알긴산이라고, 알긴산 같은 또 기능성 물질도 저희가 배웠었잖아요. 알긴산 같은 경우는 갈조류에 풍부한 음전하를 띤 다당류입니다. 음전하를 띤 다당류이기 때문에 알긴산은 칼슘이랑 잘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긴산은, 칼슘은 양전하를 줬으니까요. 알긴산과 칼슘이 결합하게 되면 칼슘 알기네이트를 형성하게 되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칼슘 알기네이트는 칼슘의 수송을 좀 돕는 거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세포벽에서 작용을 할 때는 또 이제 팩틴 결합을 형성하는 기작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세포벽 자체가 튼튼해진다라는 거죠. 칼슘이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을 쓰게 되면 병해충 피해가 예방이 되고 경감이 된다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이런 칼슘 자체가 세포벽에 잘 작용을 하도록 돕는
수송체가 바로 알긴산이라는 거죠. 칼슘 알기네이트의 형태로 세포벽에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칼슘과 함께 해조 추출물을 공급하게 되면은 병해충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 해조 추출물, 해조제 자체가 병해충 예방에, 병해 피해 경감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칼슘 자체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상승 효과를 보자라는 거죠. 칼슘제와 해조제를 같이 쓰게 되면 오히려 병의 피해가 훨씬 더 많이 경감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해조제는 여러 가지 기작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해조제의 기작은 결국에 해조제가 병의 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는 거죠. 병의 피해를 경감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면역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후코이단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세포벽 자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칼슘 알긴산 때문에, 칼슘 알기네이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긴산이라든가 후코이단, 그리고 라미나린 같은 이런 기능성 물질들이 어떤 해조류에 많이 들어가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피해 같은 경우는 좋은 물질을 주면 빨리 회복하는 거예요. 네. 좋은 물질을 주게 되면은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겠죠. 면역력이 증가했으니까 비료 흡수도, 유효한 성분의 흡수량도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리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겠죠. 생리적으로 활성화되고 잘 자랐으니까 이런 활성산소량도 감소하게 되고요. 활성산소량이 감소하게 되니까 또 면역력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또 선순환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병해충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면역력 증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면역력 증가에는 해조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조류에 유용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건 저희가 지금 많이 배웠단 말이죠. 뭐 알긴산도 있었고, 후코이단도 있었고, 라미나린도 있었고, 뭐 비타민도 있었고, 만니톨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장 호르몬인 옥신과 지베렐린, 그리고 사이토키닌도 있었고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유용한 물질들 자체가 해조류의 종류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조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해조제의 종류를 한번 같이 구분해 보도록 하시죠. 이런 갈조류, 해조류 같은 경우는 아스코필름 노도썸도 있고, 켈프도 있고, 맥시마도 있고, 안타르크티카도 있고, 미역도 있고, 다시마도 있습니다. 사실 뭐 미역이랑 다시마는 엄청 좋은 형태의 해조 추출물이라기보다 그냥 맛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미역이랑 다시마는 좀 저희가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고, 좀 지금 많이 쓰이는 게 아스코필름 노도썸이랑 켈프랑 맥시마랑 안타르크티카가 있는데요. 그 노도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북대서양 쪽에서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대서양이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추출된,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추출된 아스코필름 노도썸 이런 거는 사실 좀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추출된 해조류는 아스코필름 노도썸의 원재료는 아닐 것 같다. 아스코필름 노도썸의 원재료는 북대서양 쪽에서 많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켈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평양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호주 쪽에서도요. 그리고 맥시마 같은 경우는 남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나오죠. 자연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해조류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근데 그 해조류는 좀 이렇게 구분된 지역에서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해조류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해조류에서 뭐를 골라야 되냐가 또 궁금하신 부분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원료를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조류 안에 유효한 성분들이 얼마만큼 잘 들어있나를 봐주셔야 되는데, 사실 유효 성분이 가장 많은 해조류는 북대서양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추운 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아스코필름 노도썸입니다. 종류가 다양했잖아요. 노도썸도 있고 켈프도 있고 맥시마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요 중에서 사실 유효한 성분들, 생장 호르몬이라든가 뭐 후코이단, 만니톨 이런 친구들이 평균적으로 제일 많은 해조류는 바로 아스코필름 노도썸입니다. 그러니까 아스코필름 노도썸이 사용된 비율이 높은 해조류를 고르시는 게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달콤한 굉장히 단 오렌지를 착즙하는 거랑 좀 덜 단 오렌지를 착즙하는 거랑, 당분이 많이 들어있던, 과당이 많이 들어있었던 달콤한 오렌지를 착즙하는 게 훨씬 더 달콤하고 맛있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실 때는 유효 성분의 함량을 봐주셔야 되는데, 이런 유효 성분은 해조류 중에 아스코필름 노도썸이 제일 높다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희는 뭐 배웠는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면, 병해를 좀 경감해주는 기작에 대해서 배웠죠. 병해를 경감해주는 두 가지 기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한 이름이어서 그냥 기억은 안 나는데 그 기억 안 나는 물질들이 좀 이제 면역 시스템을 좀 활성화시켰고 그리고 또 다른 이거는 좀 복잡한 이름 아니었어요. 알긴산. 예, 알긴산이 칼슘이랑 결합해서 칼슘 알기네이트가 만들어지고 그 친구들이 세포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팩틴 결합을 만든다. 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조류는 구에카드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 북대서양 쪽에서 나오는 노도섬, 그리고 태평양 쪽에서 나오는 켈프, 그리고 남아프리카 쪽에서 나오는 맥시마 중에 유효 성분들, 그 복잡한 이름들이 들어있었던 그 유효 성분들이 제일 많은 친구는 바로 아스코필름 노도섬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